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양이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사랑받는 동반자였지만 특정 고양이 품종이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동물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 때문일 수도 있고 애완동물로 기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금지된 고양이 품종 20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사바나 고양이는 야생 혈통으로 인해 세계 일부 지역에서 금지된 잡종 품종입니다. 이 이국적인 품종은 아프리카 서벌과 집고양이의 교배종으로 야생의 특성을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고양이와 교배하면 긴 다리, 큰 귀, 점박이 털과 같은 야생 특성 중 일부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한 사냥 본능, 영역 공격성,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소변을 뿌리는 경향을 포함하여 야생 행동 중 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바나 고양이가 공공안전이나 지역 동물군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사건은 드물지만 2012년에 코네티컷주 스탠포드에 있는 주인의 집에서 사바나 고양이 한 마리가 탈출하여 이웃집 개를 공격했습니다. 사바나 고양이의 소유가 금지된 일부 지역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키프로스와 뉴욕, 조지아, 하와이와 같은 미국의 주가 포함됩니다. 일부 다른 장소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고양이를 항상 실내에 두는 것과 같이 사바나 고양이를 소유하는데 제한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번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는 독특한 접힌기로 유명한 집고양이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전 세계의 많은 고양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지만 고양이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귀의 연골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 앞뒤로 접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고양이 자체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돌연변이로 인해 귀 연골이 두꺼워지고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만성 통증, 염증 및 외이도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관절 경직, 관절염 및 이동성 장애를 포함할 수 있는 골연골 이형성증으로 알려진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정부와 동물복지단체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고양이 품종의 번식이나 소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덴마크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18번 중국 산 고양이는 보호종이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냥, 거래 또는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국 산 고양이는 중국의 산악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야생 고양이 종입니다. 털은 검은 반점이 있는 모래 색깔이며 짧은 꼬리와 둥근 귀에 등에 흰색 털이 있습니다. 주로 설치류와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는 고독하고 찾기 힘든 동물이죠. 이 장엄한 고양이는 야생에서 10,000마리 미만의 개체로 추정되는 취약으로 분류됩니다. 중국 산고양이에게 가장 큰 위협은 벌목, 농업 및 광업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손실과 황폐화입니다. 중국 산고양이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옷과 장식에 사용되는 털 때문에 인간에게 사냥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종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보호 수준인 1급 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7번 캐나다 스라소니는 가장 위협적인 고양이 중 하나로 비정상적으로 큰 발을 가지고 있어 가라앉지 않고 눈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발은 최대 2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스라소니는 캐나다와 알래스카를 포함한 북미의 숲에 서식하는 중간 크기의 야생 고양이 종입니다. 유라시아 스라소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살쾡이와는 별개의 종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스라소니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식자이며 주로 토끼를 먹지만 설치류와 새와 같은 다른 작은 포유류도 잡아먹습니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눈 덮인 풍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색이 변하는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은 그 범위에서 안정적인 개체군 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열되지만 캐나다 스라소니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손실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눈 덮인 고양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16번 사막 고양이라고도 알려진 모래 고양이는 북아프리카, 중동 및 서남아시아의 사막에 서식하는 작은 야생 고양이 종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며 주로 작은 설치류와 토끼를 먹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모래 고양이는 희귀 보호종으로 간주되며 사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래 고양이는 또한 신화에서 유래했으며 매우 강력하고 거의 볼 수 없는 종으로 묘사됩니다.
고양이는 극도로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살며 열과 스트레스 없이 최대 52도씨의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고양이 종과 달리 모래 고양이는 음식에서 필요한 모든 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막에서 생존하는 데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양이는 가라앉지 않고 모래의 지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독특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래 고양이는 포식자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에서 보내거나 바위와 초목 아래에 숨어 보내는 고독하고 찾기 힘든 동물입니다. 이 고양이는 호주, 뉴질랜드, 캘리포니아 및 뉴욕과 같은 미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국가에서 애완동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5번 마눌이라고도 알려진 팔라스 캣은 중앙아시아 초원과 대초원에 서식하는 작은 야생 고양이 종입니다. 서쪽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쪽의 중국과 몽골까지 볼 수 있습니다. 팔라스 고양이는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어 추운 기후로부터 보호해주며 건조하고 산이 많은 서식지에 잘 적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애완동물로 수여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호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팔라스 고양이는 표현력이 풍부한 큰 눈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빽빽한 털로 덮인 작은 귀를 가진 독특한 둥근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정과 행동으로 인해 심술궂고 냉담하기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위협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인간이나 다른 동물을 거의 공격하지 않는 매우 유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번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 산악 서식지에는 안데스 고양이가 서식합니다. 이 작은 고양이 종은 서식지 손실과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안데스 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덜 알려진 야생 고양이 종 중 하나이며 야생에서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령 고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양이는 또한 가장 작은 야생 고양이 종 중 하나로 무게는 5에서 7kg에 불과하고 길이는 55에서 75cm입니다. 안데스 고양이는 길고 빽빽한 털을 가지고 있어 춥고 높은 고도의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이는 주로 작은 설치류와 조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스카차와 마운틴 친칠라와 같은 포유류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데스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합법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거주하는 특정 국가의 이국적인 동물 소유권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번 살쾡이 고양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야생 고양이입니다. 그들은 다른 야생 고양이의 긴 꼬리에 비해 짧고 독특한 단발 꼬리로 유명합니다. 스라소니를 수여하는 것은 당신과 스라소니, 생태계 모두에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납지만 아름다운 고양이과 동물을 동경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살쾡이 고양이는 등반에 뛰어나 나무를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야옹하는 것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살쾡이 고양이는 짧고 깊은 으르렁거림이나 고음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독특한 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숙련된 사냥꾼이며 사슴이나 영양과 같이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쫓은 다음 빠른 도약으로 덮치는 독특한 사냥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살쾡이 고양이는 강력한 포식자이며 코요테와 곰을 포함한 더 큰 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12번 녹슨 점박이 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양이 종 중 하나로 평균 길이가 35cm에 불과하고 무게는 약 1.5kg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고양이는 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작은 녹갈색 반점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야행성 사냥꾼이며 설치류, 새, 곤충과 같은 작은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식지는 주로 인도와 스리랑카 초원, 건조한 숲을 포함하며 빽빽한 초목과 바위 틈새를 선호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에서 녹슨 점박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생종을 보호하고 야생에서 생존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국적인 동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고양이 보존에 기여함으로써 자연 서식지에서 번성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11번 이 고양이가 모래에서 나올 때 당신은 당신의 눈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막 스라손이라고도 알려진 찾기 힘든 카라카를 만나보십시오. 이 놀랍고 영리한 야생 고양이는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놀라운 외모와 사냥 능력은 사냥꾼과 밀렵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호주,
뉴질랜드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보호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 공중으로 높이 점프할 수 있는 놀라운 도약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카라칼은 적응 능력이 뛰어나 사막과 사바나에서 숲과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식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라칼은 짧은 젓갈색 털, 긴 술이 달린 귀, 꼬리 끝에 검은색 술이 있는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능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 다른 동물을 관찰하여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물은 한때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해 애완동물로 길러졌으며 그들은 힘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10번 야생에 수백 마리만 남아있는 스페인 스라소니라고도 알려진 이베리아 스라소니는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고양이 종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야생 고양이는 유럽 남서부의 이베리아 반도가 원산지이며 한때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손실, 사냥 및 질병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간 크기의 체격을 가진 이 견종은 특유의 술이 달린 귀, 짧은 꼬리, 아름다운 점박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식지 손실과 사냥 외에도 이베리아 스라소니는 고양이 백혈병 및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컷 이베리아 스라소니는 새끼를 키우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며칠에 한 번씩 굴에서 굴로 새끼 고양이를 옮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베리아 스라소니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가르렁거리는 소리가 섞인 것처럼 들리는 독특한 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번 제규어룬디는 중남미가 원산지인 작은 야생 고양이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제규어가 과라니어로 큰 고양이를 의미하고 운디가 족제비를 의미하는 제규어와 족제비의 신체적 유사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숲, 초원, 늪을 포함한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되며 독특한 모양과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제규어룬디는 서식지 손실로 인해 보호종입니다. 허가 없이 이 고양이를 사냥하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개체수와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규어룬디는 길고 가느다란 몸, 짧은 머리, 작은 머리를 가진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등이 더 어둡고 옆구리와 배가 더 밝은 젓갈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둥글고 짧으며 종종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어두운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야생 고양이와 달리 제규어룬디는 낮에 활동적이며 대낮에 사냥과 탐험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8번 집 고양이와 정글 고양이를 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초시를 얻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품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입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냥 측면에서 정글 고양이는 인도, 이집트, 터키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야생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정글 고양이 또는 잡종 품종을 사냥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품종은 근육질의 체격과 털에 눈에 띄는 반점과 줄무늬가 있는 야생적인 외모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종종 수영장이나 다른 수역에서 놀거나 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능적이며 트릭을 수행하고 목줄을 메고 걷도록 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한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쥐나 새와 같은 작은 동물의 형태로 주인에게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7번 오셀롯은 중남미에서 발견되는 작은 야생 고양이로 눈에 띄는 외모와 독특한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오셀롯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은 보호 상태로 인해 불법입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 때문에 오셀롯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매우 거칠 수 있고 많이 야옹거리며 으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야생 고양이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반점과 줄무늬로 덮인 독특한 털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긴 다리와 긴 꼬리를 가진 중형 고양이이며 능숙한 등반가이자 사냥꾼입니다. 오셀롯은 주로 설치류와 토끼와 같은 작은 포유류를 먹지만 새, 파충류, 물고기도 먹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노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6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양이가 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고양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수생 생활 방식과 낚시 기술로 유명한 낚시 고양이를 만나보십시오.
낚시 고양이는 부분적으로 물갈퀴가 있는 발을 가지고 있어 진흙과 습지와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서 수영하고 거릴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훌륭한 수영 선수이며 종종 물고기, 개 및 기타 수생 먹이를 잡기 위해 수중으로 잠수합니다. 동남아시아, 주로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네팔, 태국의 습지와 맹그로브 숲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낚시 고양이는 검은 반점과 줄무늬가 있는 젓갈색 털을 포함하여 독특한 털 패션을 가지고 있어 자연 서식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수생이라고 해서 야생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고독한 생물이며 밤에 가장 활동적입니다. 5번. 마블링 캣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 작은 야생 고양이 종은 주로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거의 볼 수 없으며 검은 마블링, 반점 및 줄무늬가 있는 짙은 갈색 또는 회색의 독특한 코트 패턴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능숙한 등반가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내고 먹이를 사냥하며 더 큰 포식자로부터 탈출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 종에 대한 별명은 나무 호랑이로 이어졌습니다. 이 고양이는 표현력이 풍부한 큰 눈과 긴 수염을 가지고 있어 뛰어난 시력과 촉각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몸은 길고 가늘고 민첩하며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와 나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덥수룩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조직에 의해 맹렬히 보호되죠. 이 종은 현재 취약한 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범위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4번. 벵골 고양이는 아시아 표범 고양이와 샴 고양이 또는 페르시안 고양이와 같은 국내 고양이 품종을 교배하여 만든 하이브리드 고양이 품종입니다. 그 결과 얼룩덜룩한 털과 근육질의 운동적 몸매를 가진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고양이가 탄생했습니다. 벵골 고양이는 활동적이고 장난기가 많은 성격, 지능과 호기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 많은 정신적, 육체적 자극이 필요하며 종종 퍼즐 장난감과 스크래치 포스트뿐만 아니라 주인과의 상호작용 놀이를 즐깁니다. 애완동물로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벵골 고양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에서는 벵골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이국적인 애완동물이 금지되어 있죠. 코네티컷과 뉴욕에서는 벵골 고양이의 소유권이 특별 허가나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완전히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벵골 고양이는 호주와 많은 유럽 국가에서 야생 또는 이국적인 종으로 간주되며 특정 조건에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벵골 고양이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곳에서도 때때로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로 기르려면 품종이 야생조상으로부터 최소 5세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번. 검은 발 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야생 고양이 종 중 하나로 성체의 체중은 일반적으로 1에서 1.8kg입니다. 그들은 주로 남부아프리카, 나미비아, 보츠와나 및 남아프리카와 같은 국가에서 발견됩니다. 검은발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애완동물로 기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가축화되지 않은 종으로 간주되며 특별한 허가나 면허 없이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은발 고양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 야생 또는 이국적인 종으로 간주됩니다. 이 고양이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사냥 성공률이 60%로 다른 어떤 고양이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는 주로 야행성이며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먹이를 사냥하는 데 보냅니다. 그들은 능숙한 매복 사냥꾼으로 덤벼들기 전에 낮게 웅크린 자세에서 은밀하게 먹이에게 접근합니다. 검은발 고양이는 숙련된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등반 및 점프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들은 서 있는 자세에서 자기 몸 길이의 6배까지 뛰어오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2번. 아프리카 황금 고양이는 서쪽의 세네갈에서 동쪽의 케냐에 이르는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에서 발견되는 중간 크기의 야생 고양이 종입니다. 그들은 울창한 숲에 서식하며 해발 4,000m의 산악 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젓갈색에서 회색에 이르는 짧고 조밀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 종은 고독한 개체이지만 이 종은 쌍 또는 가족 그룹으로 사냥하고 여행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민첩한 등반가이며 나무 꼭대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수천 개의 개체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지 손실과 착취로 인해 아프리카 황금 고양이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많은 국가에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이 불법이거나 특정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번. 서벌캣은 아프리카의 사바나와 초원에서 발견되는 중소형 야생 고양이입니다. 그들은 능숙한 사냥꾼이며 사하라 사막에서 영양과 토끼를 잡아먹으며 신체 크기에 비해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모든 고양이 종 중에서 가장 크며 먹이를 찾는 예리한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훌륭한 사냥꾼이며 긴 다리와 큰 귀로 인해 키가 큰 풀밭에서 작은 먹이를 잡는 데 적합합니다. 또한 새를 잡기 위해 공중으로 3m 이상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치류에 대한 특이한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설치류에게 덤벼들기 전에 소리와 움직임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국에서 이 고양이는 이국적인 동물로 분류되며 소유권에 대한 법률은 주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고양이를 수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주인이 애완동물로 키우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금지하지만 알래스카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인도, 영국 및 기타 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이 동물을 애완동물로 완전히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이름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이 고양이들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